인텔이 펜티엄 MMX를 출시하던 1997년, 당시 마케팅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형님들이 디스코를 추는 광고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광고의 메인 컨셉은 명확했습니다. 이전까지 문서 작성용이나 계산용으로만 사용되던 컴퓨터가 이 MMX 기술만 탑재되면 게임이나 멀티미디어를 화려하게 즐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기기로 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이때의 인텔은 미세 공정 전환과 클럭 속도의 향상이 무시무시하게 빨랐습니다. 매년 CPU 성능이 배로 뛰는 것을 보며 하드웨어 유저들 사이에서는 연구소 지하에 외계인을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기술을 짜내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외계인들도 완벽하진 않았나 봅니다. 이 화려한 MMX 칩에는 치명적인 설계 미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텔은 멀티미디어 작업을 기가 막히게 처리해주는 MMX라는 새로운 명령어 셋을 무조건 넣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계된 CPU 안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CPU 내부를 책상으로 비유해 볼게요. 이 책상 위는 너무나도 비좁습니다.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까지 올려두니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를 자주 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무조건 있어야만 합니다. 원래 있던 모니터는 해상도는 높지만 주사율이 낮아서 사무용도로 업무 처리나 영상 시청 용도로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게임이랑 멀티미디어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주사율 높은 새 모니터가 필요해진 겁니다. 이런 걸로는 티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당근마켓에 들어가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를 한 대 구매했어요. 그런데 책상에 도저히 자리가 없습니다. 올려둔 것들은 전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들이었죠. 고민 끝에 꼼수를 부립니다. 새 모니터를 나란히 놓는 대신 기존 모니터 바로 앞에 딱 겹쳐서 놓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니 책상 공간을 새로 차지하지도 않고 돈도 굳고 책상 크기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려고 보니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구조상 두 모니터를 동시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필 컴퓨터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본체 케이블이 딱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영화 감상을 할 땐 높은 해상도에서 감상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 모니터에 선을 연결해서 영화 감상을 하며 코를 풀 거예요. 영화가 끝나고 게임을 하려면 다시 책상 뒤로 기어들어가 선을 뽑아서 주사율 높은 모니터에 새로 꽂아야 했습니다. 이 선을 뺐다 꼈다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이 낭비되겠죠. 그것처럼 인텔은 기존에 있던 부동소수점 연산장치의 레지스터를 MMX와 함께 나눠 쓰는 기괴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때문에 MMX 연산을 하다가 3D 그래픽 같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려면 CPU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드를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했죠. 이때부터 인텔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거 1970년대 8086 시절부터 수십 년간 살을 붙여온 X86 아키텍처가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요. 그리하여 1990년대 후반 인텔은 다가올 미래의 고성능 컴퓨팅 시장을 바라보며 드디어 64비트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인텔은 과거의 지저분한 X86 유산을 완전히 버리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죠. 그렇게 인텔이 야심차게 발표한 것이 바로 새로운 64비트 전용 아키텍처 아이테니엄이었습니다. 아이테니엄은 기존 32비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완전히 끊어버린 오직 순수한 64비트만을 위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뇌였습니다. 당시 전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인텔은 우리가 표준을 바꾸면 전세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알아서 따라오겠지라는 오만함이 가득 찬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만년 2인자였던 AMD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세계가 지금까지 쓰던 프로그램을 다 갖다 버려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AMD는 인텔과 정반대의 전략을 취합니다. 기존의 익숙하고 복잡한 32비트 X86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64비트로 확장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더 얻는 방식을 고안해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컴퓨터 역사의 길이 남을 AMD 64 아키텍처의 탄생입니다. 시장과 개발자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32비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었던 그들은 인텔의 아이테니엄을 철저히 외면하고 AMD 64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하죠. 기존 게임과 프로그램이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면서도 64비트의 넓은 메모리를 쓸 수 있는 AMD 64는 순식간에 전세계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절대 권력이었던 인텔은 처참한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수조원을 투자한 아이테니엄 프로젝트는 역사상 최악의 폭망으로 끝났고 인텔의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그렇게 인텔은 자존심을 접고 AMD의 설계도를 라이선스 받아 CPU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름은 슬쩍 자신들의 방식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알맹이는 완벽하게 AMD 64의 복사본이었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인텔 CPU가 탑재된 최신 컴퓨터를 쓰면서도 윈도우 환경 변수나 개발 프로그램, 설치창에서 여전히 AMD 64라는 이름을 마주하게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절대 강자였던 인텔의 오만함과 그 빈틈을 찌른 2인자 AMD의 반격이 만들어낸 하드웨어 역사에 거대한 흔적인 셈이죠.